지지율 36%, 휘발유 갤런당 4달러, 중간선거까지 약 200일. 트럼프가 왜 이란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지 이 숫자 3개면 설명 끝납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미국인들이 체감으로 비싸다고 느끼는 기름값, 그리고 11월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에요. 이라는 그 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까 버티면서 미국 목을 조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흐름은 잡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하는 말 보면 진짜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이란 석유 시설까지 다 때려 부순다고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해요. 월요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규모 해군을 깔아놓고 봉쇄를 시작했는데 수요일에는 놀라운 이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바꿔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는 영원히 우리 거라고 외치다가 이번에 갑자기 미국한테 해협 5만 쪽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게 전쟁 내내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뉴스만 봐서는 진짜 끝나는 건지 더 크게 벌어지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와중에도 큰 그림에서는 뭔가가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오늘은 트럼프가 정말 종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만 먼저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되실 거예요. 4월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 순한 시간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트럼프는 호르무즈 역봉쇄를 시작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국 요구를 안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로 안 되네, 그럼 돈줄부터 끊자 하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모두 막은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배들은 그대로 지나다녀도 됐고요. 오직 이란하고 거래하는 배만 차단한 거죠. 이란이 먹고 사는 돈의 절반 이상이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데 그 원유가 나가는 길목을 미군이 딱 틀어쥐어 버린 거죠. 협상장에 다시 나오라고 물리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규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군 10,000명 이상이 투입됐고요. 군함 12척의 전투기하고 정찰기 수십 대가 호르무즈 일대에 깔렸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경고까지 해요. 허가 없이 들어오는 배는 가로막고 납포하겠다. 말로만 하는 봉쇄가 아니라 진짜 물리력을 보여준 봉쇄였던 겁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로 해협에 접근하는 군함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강하게 맞받았고요.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는 트럼프를 대놓고 조롱합니다. 지금 미국 주유소 기름값 잘 즐겨둬라. 이 봉쇄 때문에 곧 갤런당 4, 5달러가 그리워질 거다. 이날 하루만 놓고 보면 전쟁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였어요.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음 날인 14일 화요일, 트럼프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느냐.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한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이틀을 보게 될 겁니다. 하루 전에 해협 틀어막고 군함 깔아놓았는데 다음 날에 말을 뒤집고 있는 거죠. 15일 수요일엔 한 발 더 나갑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빗이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대화가 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합의 전망에 대해 느낌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봉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백악관 공식 입장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15일 이란 쪽에서도 새로운 뉴스가 터집니다.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였어요. 테헤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란이 미국한테 합의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5만 쪽 통로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흘렸다고요. 이란이 공식 입장으로 호르무즈는 영원히 우리 거라고 외치던 와중에 뒤로는 이런 카드를 꺼내고 있었던 겁니다. 뉴스만 보면 트럼프가 또 말바꾸네 하겠지만 큰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란이 해협 일부를 내놓겠다는 것, 중국 유조선이 봉쇄를 뚫으려다 막힌 장면에도 이유가 있거든요. 이 셋이 따로도 노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 속도로 밀어붙이는지부터 들여다봅시다. 트럼프가 지금 처한 상황, 한마디로 중간선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1월에 공화당이 의회를 민주당한테 내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중간선거 지는 게 왜 이렇게까지 치명적일까요?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볼게요. 트럼프 1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하원 의석을 40석 넘게 잃었어요.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되찾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트럼프 1기 후반 2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잡자마자 트럼프를 탄핵 소추해버렸거든요. 한국이랑 미국 탄핵이 좀 달라요. 미국은 2단계입니다. 하원에서 공식으로 거는 기소 단계가 탄핵 소추고요. 그 다음에 상원에서 재판하는 2단계예요. 트럼프는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 소추당했는데 상원 재판에서 2번 다 무죄로 나와서 자리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트럼프가 처음으로 2번이나 탄핵 소추당한 현직 대통령이 된 거죠. 자리는 지켰어도 임기 내내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겁니다. 지금도 공화당이 하원을 간신히 쥐고 있어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시도 자체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만 되찾으면 바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준비 중인 것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이걸 직접 인정했어요. 중간선거 못 이기면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나를 탄핵할 거다. 나는 탄핵당할 거다. 트럼프한테 11월 중간선거는 본인이 세 번째 탄핵 소추를 당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빨리 끝내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기름값이 내려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전쟁 종결 하나가 이 연쇄 반응의 첫 도미노인 겁니다. 근데 상대방인 이란은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다급하다는 거 전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도 껍데기를 한 꺼풀 벗겨보면 이 전쟁 오래 끌고 갈 체력이 없습니다. 이란 경제는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2015년에 1달러에 32,000 리알이었던 게 지금은 150만 리알이 넘습니다. 10년 사이에 돈의 가치가 약 5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이란 안에서는 물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를 넘고 원유 수출까지 막히며 나라 돈줄이 말라가고 있어요. 거기다 지도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고 그 공백을 메우던 실용주의자 알리 라리자니도 3월 17일에 암살당했어요. 협상 창구가 지워진 거죠. 강경팩에 남은 거의 유일한 큰 카드가 이 호르무즈입니다. 겉으로는 안 물러난다 하지만 안으로는 5만 쪽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몰래 흘렸죠. 사실상 이제 좀 풀자는 신호인 겁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쥔 순간 몰래 원유를 받아가던 다른 나라들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거든요. 여기가 진짜 핵심 포인트예요.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건 이란만이 아닙니다. 규칙은 이란 항구 드나드는 배만 막는다였는데 미군은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화물 실체까지 추적했어요. 여기서 리치스탈이라는 유조선이 등장합니다. 중국 상하이 회사가 소유한 블랙리스트 선박이죠. 이 배가 UAE산 메탄올을 싣고 있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11일 동안이나 GPS 신호를 가짜로 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몰래 이란에서 원유를 싣고 왔을 가능성이 컸던 거죠. 미 해군을 보자마자 뱃머리를 돌렸던 이 배가 새벽에 다시 해협을 뚫으려 했지만 결국 오만만에서 기다리던 미 해군에게 걸려 유턴했습니다. 뚫은 게 아니라 뚫으려다 걸린 거예요.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제독은 36시간 만에 이란 해상 무역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물량의 9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시진핑이 베이징 회담 한 달 앞두고 미 해군이 원유 길목을 틀어주는 걸 지켜본 셈입니다. 이번 봉쇄로 트럼프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중국에겐 미국 해군력을 체감시킨 거죠. 중국 외교부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말로만 세게 나왔을 뿐 보복카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시진핑이 트럼프를 베이징에서 맞이해야 하거든요. 중국은 원유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일단 몸을 낮추며 정상회담까지 버티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이란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받는 이 상황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카드입니다. 이제 미국, 이란, 중국의 세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양쪽 다, 그리고 중국까지도 판을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뉴스 표면은 강경하지만 흐름은 합의 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다급함, 이란의 밀당, 중국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한 줄로 이어져 판을 끝을 향해 밀고 있어요. 다급한 트럼프가 종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답은 어렵지만 전쟁이 더 커지는 쪽보다 합의 쪽으로 수렴하는 힘이 훨씬 센 상황입니다. 판 자체는 이미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뉴스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더라도 행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본 세계축을 머릿속에 두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거예요. 전쟁 뒤에는 항상 계산이 있고 그 계산이 맞물릴 때 판은 움직입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